안녕하십니까? 정중앙선입니다.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청구인인 민주당 측은 많은 증인들을 불러들여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 했습니다. 홍장원이나 곽종근 같은 이미 민주당에 유리한 증언들을 끊임없이 하는 증인들을 대거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론기일을 진행하면 할수록 점점 불리해지는 모양입니다. 2월 6일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은 시종일관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저해하였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증언 중 핵심인 대통령이 말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했다고 하는 결정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초인 측 질문에 증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것이 그 중에 그 사람이라는 말, 그건 확실히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정확히 그런데 이 맞습니다. 조서에 보면은 지시로 이해했다. 나는 그렇게 끌어내라는 걸로 내 스스로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확실한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해했다는 뜻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회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관계자, 그다음에 사람 등 시민 등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기획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제 화면 왼쪽에 TV가 있었고 거기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인원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제 머릿속이 각인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관련된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끊어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이 영상에서 본인이 정확하다고 하며 마지막에 이해하고 알았다 했는데 그것 자체가 본인이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청사에 들어간 것이 예. 시설 확보와 경계를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시설 확보 및 경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시설 확보와 경계를 위해서 본청 자체에 들어간 것이지 본청 본회의장 내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죠. 들어갈 때는. 최초 임무 받을 때는 시설 확보 및 경계만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30분경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저희에게 연락하여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고 00시 35분경 국회 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당초 이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의원이라고 생각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수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대통령님이 정인에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의원과 인원이 이게 지금 용어가 제가 지금 인원 썼다 의원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이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예, 본인의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죠. 제 생각이라고. 예, 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직전에 증언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그렇게 떠드는 창문을 깬 것도 본인이라고 결정적 증언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창문을 자의적으로 깨고 들어갔고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령관과 통화한 기록이 예. 00시 3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 가가지고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 역시 국회를 들어간 것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곳이 안쪽에서 국회 정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죠? 확보라는 의미가 군사적으로는 증인이 정문으로 이동을 해서 정문의 통제권을 증인이 갖는다는 의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확보라는 의미에 뭐 정문의 통제, 국회의원의 출입을 완전히 뭐 차단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이래도 대통령께서 체포를 지시했다고 우길 것입니까?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하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이 회유한 것 아니냐며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곽종근이 김병주 TV에 나간 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지들만 정의인 사고방식의 인간들이라 기대도 안 합니다만. 돌아와서 곽종근의 자꾸 바뀌는 말들을 헌법재판관 정영식도 신빙성에 대해 발언하여 화제였습니다. 신문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게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예? 처음에는 한 번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두 번이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 이후의 질문에도 곽종근은 계속 횡설수설하며 정영식 재판관의 실소가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정족수가 그러니까 제 아직 말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이런 그렇게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확인했습니다.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알고 그다음-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그거를 아니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얘기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첫조 당일날 없었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건 나중에 당일은 아닌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예. 150명. 예. 그러면 결국 곽종근은 150명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다가 추후에 누군가 알려줘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기억은 왜곡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며 오염된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번 증언을 계기로 곽종근이 얼마나 지휘자로서 능력이 없는지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탈탈 털리는 해당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에 15명이 들어갔는지 장관으로 280명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증인은 그 당시에 작전 통제실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죠. 화면을 보면서. 예. 그런데 저 현장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아까 말씀을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15명이 들어갔는지 280명이 다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니, 그 얘기를 김현태 단장 얘기는 증인에게 계속 현장 상황을 보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그게 말씀드린 것은 4차 변론회 때 김용현 장관이 280명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15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15명인지 280명인지 이에 판단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증인은 작전 저는 제가 통제에서 그 상황을 증인은 작전 통제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지휘 통제도 사령관이 지휘를 하려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휘를 해야죠. 그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관에 15명밖에 못 들어간 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예. 그 사령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지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일선에 나가서 이게 훈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뛰는 요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사령관이 현장에 안 갔으면 적어도 화면을 보더라도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곽종근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통솔하지도 못했고 내부 상황의 인원을 파악도 못한 상태로 지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엄이 끝나자 김병주, 박선원과 만나서 앞장서서 더불어민주당 나팔수 역할하며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무 상황도 통제하지 못한 지휘관이 나 빼고 나머지가 내란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키나 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변론을 통해 검찰들의 공소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까 증인에 대한 공소장에 보면 증인은 김현태 및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으로 집하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고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저는 그 지시 받은 사항들 논의하는 과정 내용이 그 내용이 전파된 것이 저는 그 지시를 받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멈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증인이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지시 안 내렸습니다. 그 지시를 하지 말라고 중단시킨 겁니다. 공소장에 지시를 내렸다고 돼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지시를 내렸다고 말입니까?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그럼 공소장은 공소장이 제가 그 잘못된 부분은 거죠?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잘못된 거죠. 예, 검찰 때도 저는 거기에 분명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지시한 게 계속- 아닙니다라고 제가 직접 썼습니다. 네, 계속 묻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완전 엉터리이며 곽종근뿐만 아니라 다른 구속 수사 중인 군인들의 공소장 역시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소장을 가지고 민주당은 무기로 사용하며 내란 운운하고 있죠.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시원시원하게 일침을 가하는 모습도 화제였습니다. 먼저 제가 엊그제도 수방사령관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서 뭐 군인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가 그거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는 아까 김현태 그 단장의 진술도 저도 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 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냐라고 할 때 그 들어간다는 뜻은 그 아마 저 가운데 있는 홀, 뭐 로텐더 홀이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100% 양보해서 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뭐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뭐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151명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 두 명을 몇 명이 가서 끄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잡아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묵묵부답을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말 자체도 제 통화를 받고 나서 얘기했다는 이것도 본인의 조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 오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본인의 조서하고도 지금 안 맞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의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마디 하면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하는 변론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이 조금씩 탄핵 기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니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을 민주당이 개거품 물고 막으려 한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증인들이 대통령을 못 보게 가림막을 설치하자는 드립까지 쳤으니까요. 하루빨리 대통령께서 복귀하시어 선관위의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